투자의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7월이 오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사 모으면 좋은 주식 저평가 우량주 탑 3를 선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 2대표로 활동했었던 현재 부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투자의 기회는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7월이 오기 전에 지금 이 6월에 차근차근 사서 모으면 좋은 저평가 우량 종목, 우량주 탑 3, 탑 3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오늘은 바로 뭐예요? 바로 저평가 우량주 탑 3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최소한의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합니다. 저는 제 강의는 항상 동일한 이제 패턴대로 진행을 합니다. Why, how, what, why, how, what. 항상 이유를 알고 그 방법을 이해하며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why? 오늘의 왜 why입니다. 자, 저평가 우량주 왜 사야 되나요? 왜 사야 하나요? 왜 도대체 저평가 우량주 이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나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 사고 싶은데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대신에 해답은 있어요. 어떤 해답? 나에게 맞는 매매 그리고 보다 확률이 높은 매매라는 해답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매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손실 날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해답을 계속 갈구하셔야 돼요.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최대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주식 전문가라고 해도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야 이것만 하면 돈 벌어. 야 이거 해. 이거 무조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감언이설은 웬만하면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들의 말대로 됐었다면 이미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그 방법대로 돈을 벌고 있겠죠. 띵까띵까 놀고 먹고 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해답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좀 지치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 것이고 자 그러면 저평가 우량주 왜 사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직장인분들 일이 많이 바쁘고 하루 종일 이제 HTS, MTS를 뭐 하루에 10분 이상 보기도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단타, 단기 매매 보기엔 너무 좋죠. 너무 되게 탐욕스러운 종목들입니다.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올라가는 종목들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검 크게 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따라하기에는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내가 일에 집중하다가 잠깐 놓친 사이에 갑자기 1시간 만에 마이너스 10%, 20% 금방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대응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거나 우리 직장인분들은 웬만하면 저평가 우량주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월급이 나올 때마다 따박따박 매달 아니면 매달이 조금 지루하다면 매주마다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종목을 사서 모은다. 사실 주식 투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 다 아시는 개념 어떤 개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뭐가 싼지 모른다라는 거. 두 번째 싼 건 알지만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요 두 가지 때문에 잘 못하시는데 두 가지만 해결하면 사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거든요.
어떠한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알고 그 종목이 쌀 때 사서 모으는 전략.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왕창 사서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내가 차근차근 적금을 드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들 펀드도 적립식 펀드가 있거든요. 적립식 펀드는 뭐예요?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그 펀드에다가 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것처럼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가 발굴해낸 좋은 종목을 쌀 때 사서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산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오히려 더 쉽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특히 초보분들은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길 진심으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맞춤 매매다. 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거에 매우 취약하신 분들은 이런 매매를 꼭 해보셔라. 대신에 저평가 우량주를 사실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구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쌀 때 차근차근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단은 어떠한 분들에게 필요한 매매라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요, 사실 저는 좀 카멜레온처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시장에 맞게 매매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장일 때는 그 상승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의 배팅에서 보다 큰 수익률을 걷어가는 이런 매매를 하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도 어떻게? 보다 좀 많이 투자를 하고, 횡보장일 때는 아무래도 주도주가 나오기보다는 계속 단기적인 순환매가 빨리빨리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우직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순환매를 빨리빨리 포착을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쌀 때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사고 팔로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주식 비중을 현저히 낮추고 당일 수급이 강하게 붙은 매매. 그때는 단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이런 매매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떠한 시장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자TV 여러분들 유튜브 놀러 오시면 제 이 이수빈 대표의 급발진 코너에 제가 현 시장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현 시장에 대한 강의,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보시면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저평가 우량주 매매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왜? why? 자,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유를 드렸죠. 작년에는 자, 백화점을 비유를 해드리면서 지금은 한창 이 패닉 바잉이 쫙 썰물이 지나가고, 이제는 남은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목들, 보다 가성비가 좋은 주식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주식들, 이런 것들을 사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특히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 저평가 우량주의 가장 큰 단점은 수급이 잘 안 붙는다라는 게 특징, 즉 재미가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현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붙고 있으며 단기간에도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시장, 특히나 이 박스권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그죠?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시장이건 사실 직장인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지 굉장히 확률 높은 주식 투자 매매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 작게는 뭐 5%, 많게는 30% 이상, 그 이상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서 나는 단기 매매를 좋아해 하셨던 분들도 현 시장은 이런 이제 주식들이 굉장히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에도 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의 시장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how 어떻게 저평가 우량주 공략을 해야 되나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싸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좀 쉽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점점 늘어나느냐, 이거는 최소한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주가도 그에 따라 비례하게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아셔야 될 거, 이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 성장을 했다. 이 기업이 돈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우상향해서 벌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의 주가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직선적으로 이렇게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요 실적에 비례해서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실적에 비례하며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가까이 가면은 이 파동이 더 크게 나오고, 이 좀 길게 보면은 파동이 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매일 열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 발표하게 되는 날들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 기업이 실적 발표한 거를 그때 매일마다 발표를 해주고 그 기업의 실적에 따른 주가를 매일마다 산정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기업의 실적에 그대로 그냥 비례하게 거의 이런 곡선의 파동이 아닌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실시간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사실 정확하게 판명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우리 대신에 계산해서, 탐방을 통해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매일마다 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이 기업의 실적, 이 검정색 선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죠? 맞닥뜨려졌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뭔지 알아요. 바로 적정주가라는 걸 알아요. 적정주가.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있구나. 적정주가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정주가가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그러면 적정주가 이렇게 밑에 있을 때 빨간색 원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종목,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작년에 너무 사고 싶으셨던 분들 왜 사고 싶으셨어요? 너무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아는데 얘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빠지니까 야! 대박 났다. 폭탄 세일이구나. 빨리빨리 사담자 라는 생각으로 사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다른 주식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삼성전자만큼 다른 종목 주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주식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기업이 좋은 종목인지를 알면서도 어떠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을 쌀 때 사서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팔아? 적정주가 위로 올라가면 이런 파란색, 이렇게 이제 고평가 구간으로 좀 올라가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팔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매우 심플하면서도 너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저런 기본 개념을 탑재한 뒤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그래서 4가지 기준을 체크를 합니다. 자, 최소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전망이 나와줘야 돼요. 첫 번째, 매출액이 증가해줘야 돼요. 두 번째,
매출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줘야 돼요. 영업이익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물을 팔 거예요. 이 물을 팔 건데 물에 대해서 이게 계속 팔아요. 그러면 파는 만큼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근데 돈이 들어온 것만 따졌을 때는 내 매출액이에요. 근데 다만 내가 이 물을 만들기 위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뭐 물 원가 이런 부분들, 내가 이 물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 유통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 제외한 순마진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으면 이거는 장사 꽝이에요. 남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남긴 순마진,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이 있느냐, 증가를 할 것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업이 오케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알았어. 1, 2번을 통해서. 그럼 세 번째 뭐가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저평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체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PER 또는 PBR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PER이 저 PER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PER은 뭐예요? PER 이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기업의 지금 싼지 비싼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이익 대비 지금 실질적으로 싼지 비싼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돈을 이만큼 벌고 있는데 그것만큼의 기업은 어떤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ER이 낮은 게 싼 거예요. 싼 거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 다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0 이하면 우리가 좀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 PER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별 PER을 따져봐야 됩니다. 업종별 PER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ER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어떤 업종이든 간에 10 정도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10 이하로 따져드린 것이다. 자, 두 번째 저 PBR인데요. PBR은 뭐냐? 내가 뭐 사업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든 아니면 내 현금 자산이든 다 토탈해가지고 실질적인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느냐, 그것 대비 이 기업이 저평가했느냐 고평가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 다 포함해서 만약에 한 5천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내 기업의 적정 주가라고 지금 판명이 나 있는 실시간 데이터가 뭐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나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내 기업의 주가가 더 싸요. 그러면 이 기업은 저평가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값으로 따졌을 때, 자, 1 이하인 게 1이 딱 그 기업의 자산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이하인 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저평가 구간을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평가 우량주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 직장인들 맞춤 매매다. 근데 직장인분들이 또 선호하는 게 뭐냐? 매년 따박따박 배당까지 받으면 너무 좋겠죠. 나는 어찌됐든 적금을 드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기업의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인데 플러스 알파 기본적인 배당이 있으면 내가 일단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어느 정도는 있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똑같은 저평가 우량주라도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투심이 달라져요. 투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 이치에 대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있으면 이 기업의 어느 정도 메리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에 저평가 우량주 똑같은 실적의 기업이라도 보다 배당을 준다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주식은요, 사실 계속 싼데 계속 그냥 싸기만 할 수가 있어요. 싼 상황에서 계속 싸기만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으로 그냥 원금만 계속 가는 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그냥 은행에다 맡기지. 굳이 왜 위험 자산에 투자합니까?
결국엔 우리는 돈을 벌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기만 한 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업종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올라갈 만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실려 있는 업종이느냐 또 있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갔을 때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자,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갑자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체크를 했는데 조금 더 내가 빨리 매매를 하고 싶고 조금 더 뭔가 좀 탄력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차트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차트상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일단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와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거래량은 누군가는 많이 샀고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 매수와 매도의 합이 거래량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띄워줬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많이 사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차트상 바닥권 거래량이 좀 많이 포착된 종목을 잡으시면은 단기간으로도 좀 재밌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 공략하는 5가지 팁은 요 5개 요거를 하나씩 체크를 해서 요 5개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은 내가 보다 확률을 높이는 종목이구나. 그런 종목에 내가 조금 더 비중을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 5가지 기준을 통해서 새롭게 또 3개의 종목. 그러면 바로 무슨 종목을 과연 잡을 것이느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개를 골라왔어요. 일단은 앞서서 제가 이전 영상 때 3개의 종목을 알려드렸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였거든요. 요거 3개를 또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뭐 차근차근 조금씩 또 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현재 흐름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대로 또 들고 계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 우량주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릴 때,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 흐름 보시면 진짜 어느 정도 타점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일단 여기 지금 27만 원대가 굉장히 강한 뭐가 됐다? 지지가 됐다. 지지가 됐기 때문에 27만 원까지 뭔가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이 베스트할 것 같아요. 27만 원까지는 내가 사서 모은다. 그 다음에 30만 원 위로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네, 30만 원 위로는 사지 마세요. 30만 원 위로 사지 말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여기에서 내가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 HDC 현대산업개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첫 번째 추세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의 요 추세. 자, 요 추세상 추세 하단선에서 사 모으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추세 하단선에서 사 모으면 좋고, 그 추세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최근 어느 박스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사면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때요? 최근에 요 추세 하단선에서 최근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매수를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매수 구간이 여유롭게 될 것이느냐? 요 구간 한 26,000원까지는 내가 사서 모은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000원 위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왜? 추세 상단 부분이니까. 추세 상단 부분이자 요 이제 저항대, 과거 저항대이기 때문에 45,000원 이상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으세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으세요. 요 똑같이 이으세요. 그러면은 아하, 최근에 요 지지받고 반등 나온 요런 구간에서 사 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요 윗구간 이상으로는 팔아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이상 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매수는 어디까지 하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 산다 그랬어요. 떨어질 때 사는 전략으로 자 32,000원까지 내가 사서 모은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32,000원까지 내가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을 가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일단 가격 전략 좀 잡았고요. 해당 이 3개 기업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자, 유튜브 부자TV 들어오시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수빈 대표 급발진 코너 있죠. 여기에 이제 요거 초록색 화살표 벌써 이제 13,000분이 보셨는데 7월이 오기 전 바닥에 사모으면 좋은 종목 탑3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추천 이유와 이 기업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알려드릴 세 종목은 첫 번째 얘는 가치주 뽑았고요. 얘는 성장주 뽑았고요. 얘는 배당주 뽑았습니다. 세 가지 분류로 뽑았어요. 제가 시장 강의할 때 세 가지 업종 강의할 때 세 가지 업종에 대한 분류를 지었죠. 첫 번째는 저평가 가치주 섹터 분류, 두 번째는 나는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뭐 지주사, 보험, 은행 이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성장주, 구조적인 혁신을 통한 미래 발전 가치가 높은 이런 기업들 성장주에 배팅을 해보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성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반건조 신차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도체, 건설, 조선, 그다음에 신재생, 자동차에 대한 세부적인 하나씩 강의는 앞으로 또 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씩 제가 하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그래서 요거 각각의 섹터별로 한 종목씩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고르라는 취지로 골고루 그냥 가져왔으니까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거는 나한테 좀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종목을 한번 가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치주 섹터입니다. 자 저평가 가치주 섹터 중에서 일단은 어떠한 종목군을 제가 뽑았냐면 건설 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 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탑픽을 건설로 뽑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삼표 시멘트를 추천해드려서 이미 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으면 삼표 시멘트 추천했을 것 같은데 오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건설에 대한 투자 이유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각설하고요. 어떤 종목이느냐 바로 KCC 종목 가져왔습니다. KCC. 자 왜? 일단은 KCC라는 기업을 먼저 알아야 돼요. KCC는 국내 최대 도료 생산 업체입니다. 크게 세 개를 해요. 건자재, 그 다음에 도료, 그 다음에 기타. 건자재 쪽으로는 유리와 PVC가 있고요. 도료 쪽으로는 자동차와 선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는 이제 실리콘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이 실리콘, 그 다음에 유리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할 거예요. 왜? 자, 건설 쪽으로 이제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유리도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근데 실리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KCC가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근데 이 모멘티브 회사가 뭐냐면 어느 정도 실리콘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건설 인프라 비중이 높은 게 이 모멘티브예요. 모멘티브. 근데 그러면은 미국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기업이 바로 이 모멘티브라는 것이다. 자, 이 실리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 이치에 대해서 수요가 올라갈수록 공급이 떨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주가도 마찬가지다. 자, 실리콘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늘어져 가는데 공급이 지금 중국 쪽에 중국의 정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의 실리콘 업체들이 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타이트해지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콘 업체 지금 호재다. 자, 그래서 실제로 1분기부터 실리콘 쪽에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4월부터 한 지금 2달 정도 됐죠. 실리콘 단가가 10에서 20%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 이 2분기부터 실적에 지금 퍼센트 알파 게이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KCC를 우리는 지금 이 2분기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슈들 하나씩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눌렸던 성장성이 터진다. 건설, 건자재, 빅사이클 수혜주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뭐 시멘트도 지금 쇼티지인데 건자재도 쇼티지다. 지금 PHC8 완전 쇼티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공급 부족 지속으로 상반기 건축 자재 투입에 가파른 반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 주요 자재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건설기성 빠르게 회복될 공산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KCC 회장 뭐라고 합니까? 실리콘 사업 구조 재정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한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좀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 저와 같이 매매를 했던 분들에게 이제 좀 주력주급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SKC였는데, 그 기업을 제가 왜 골랐냐면 대그룹 SK 이제 자회사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구조적인 혁신, 구조적인 개혁, 구조적인 이제 변화,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됐었던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하고 미래 성장 발전 가치가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에서 이제 투자 모멘텀이 나옵니다. 그래서 KCC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자, 올해 1월 실리콘 자회사들을 미국 자회사인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 모멘티브에 넘기면서 실리콘 사업 구조 재정비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 실리콘 사업 부분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경영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문 자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실리콘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실리콘 제조 기술 독자 개발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유기 실리콘 원료부터 1차, 2차 제품까지 일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콘 관련 모멘텀을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자재 브랜드 평판 1위에 이미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기업, 건축자재 쪽의 주가들이 지금 시멘트를 발판 삼아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KCC도 평판이 좋기 때문에 투심이 붙을 수 있다. 자, 추가적으로 마지막 또 이슈 같이 보자면, 자, 최근에 제가 시멘트 강의할 때 3표 시멘트 추천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친환경에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ESG, 결국 이 기존 사업의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가 되면은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KCC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띈다라는 거예요. 뭐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수프로 에코플러스 지금 15리터를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띄고 있기 때문에 KCC를 제가 꼽아봤어요. KCC,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죠. 차트 흐름상 어떤 흐름? 자, 큰 하락 추세. 큰 하락 추세를 쫙 가져가다가 어떤 부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최근 흐름에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최근 흐름에서.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뭐가 발생을 했다?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 지금 힘이 실리면서 밑에서 빵빵빵빵 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지금 실렸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자, 일봉으로 좀 들어오면서 타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강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강한 이제 지지 라인이 얼마가 될 것이느냐? 요 30만 원 부분이 될 거예요. 30만 원 부분. 그 다음에 위 구간, 이제 저항 구간은 얼마가 될 것이느냐? 일단 1차적인 정고점이 되겠죠. 요 구간 39만 원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예요? 자, 1차적으로 이 강한 저항대를 뚫고 나서 지금 3차례 연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지 구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요 아래 구간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 상단 30만 원 후반대로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업적인 실적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해야 된다. 작년 대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쭉쭉쭉쭉쭉쭉쭉 성장을 할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된다? PER 4.46. 지금 업종 PER, 그 다음에 평균 PER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PBR도 0.52배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거의 뭐 반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당까지 주니까 매우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장주 섹터입니다. 성장주는 제가 바로 어제 강의했던 OLED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OLED. OLED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는 섹터이면서 플러스 알파 디스플레이 산업계가 이제 흑자로 슬슬 돌아서면서 OLED 쪽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기업은 매출 40%가 OLED로 이미 전환이 됐어요. OLED가 지금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OLED를 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언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이미 늦어요. 이미 늦기에 지금 투자를 발표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반기를 준비하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사서 모은다면 좋은 이제 포지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OLED를 우리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래 스마트폰에만 들어갔는데 지금 5월로 확대되고 있어요. 노트북, 태블릿,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나오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TV, OLED TV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종 보스 자동차, 자율주행차 되면은 OLED 완전 초대박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대표적인 성장주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네,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대형 OLED가 좋은 게 뭐냐면, 중소형 OLED는 전 세계 1위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중소형 OLED는 이미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가격 경쟁에서 자꾸 후발 업체들이 치고 들어와서 기존에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점점 밀려나게 돼요. 마진이 잘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형 OLED는 달라요. 지금 TV와 그리고 미래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형 OLED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OLED TV 패널을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슈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빵빵 짱짱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자, 투명 OLED로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지금 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투명 OLED로 해서 최근에 이제 뭐까지 모멘텀을 띄고 있냐면, 철도에도 OLED 패널이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모멘텀 플러스, 자, 독한 선택 주저환원. 자, 사실 아까도 이제 KCC 얘기했다시피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면 정말 큰 투자의 기회가 나오게 되는데, 자, LG가 자그마한 기업입니까? 그죠? 대그룹에서 구광모가 뭘 해요? 스마트폰 사업 철회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배터리, OLED, 전장에 집중한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두 개 지금 포함이 돼요. 어디? OLED, 전장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그룹에서 밀어주는 사업부의 중심축이 LG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우리를 주목을 해야 된다. 또한 자, 차량용 OLED를 거의 하고 있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점유율 무려 91%예요. 이미 벤츠랑 GM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까지 무려 430% 성장 전망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정말 LG 디스플레이는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LCD 쪽에 완전 중국의 저가형 물량 공세에 떠밀리다시피 밀려난 기업이었는데, OLED의 전환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리포트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투자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할게요. 네, 그래도. 자, 일단 아까 이제 KCC를 보다 말아가지고요. 보시면 주가 상승 모티브, 모멘티브, 지금 전 사업부 턴어라운드 임박입니다. 전 사업부가 턴어라운드 임박. 자, 지금 보시면은 모멘티브 인수가 핵심이 된 실리콘 사업이에요.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기다리던 실리콘 사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 흑자 전환과 함께 사업 정상화가 전망이 된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 자, 어닝 서프라이즈 숨기고 싶지 않은 기대감. 최근에 또 나온 건데요. 자, 모멘티브를 비롯한 실리콘 업황 회복 및 점진적 정상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기본 본업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된 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 리포트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집중력이 틀어지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이왕 하는 거. LG 디스플레이 OLED 최대 수혜주다. 자, TV와 자동차 점유율 1위, 모바일 2위입니다. 모바일 2위. 자, 차량용 OLED 보시면 5년 만에 12배 성장, 전기차 OLED 성장 XL 지금 페달을 밟은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은 하반기 큰 폭 실적 개선 전망인데 무려 2016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입니다. 최대. 자, OLED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 삼성 OLED TV 진입이 지금 생태계 확장의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지금 대형, 중소형, 차량용 등 OLED 패널의 풀 라인업을 구축한 LG 디스플레이 이미 OLED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OLED TV 성장세 뚜렷할 전망이다라는 거 말했다시피 지금 노트북, 그 다음에 뭐 TV 패널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보시면은 전성기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 우호적인 여건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마지막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땅땅. 배당주는 제가 사실 뭐 보험, 손해배상 이쪽 많이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꼽은 게 DB 손해보험을 좀 꼽았어요. DB 손해보험. 왜 그랬냐? 일단은 뭐 기업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차트상도 좋기도 하고 한데 최근에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슈화가. 제가 앞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좋은 기업이요.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기회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단기 악재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단기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입니다. 싸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쿠팡 화재가 났어요.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그 쿠팡 이제 보험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DB 손해보험이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험료로 내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저거 쿠팡 저거 물류 저거 화재가 나가지고 저거 야 보험료 타면은 야 보험사 이거 단기적으로 실적 개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단기적으로 재미없겠다. 큰일 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그렇게 또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 뭘 하냐면 재보험을 들어내요. 재보험을 안전장치로 들여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의 훼손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이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이쪽 화재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쿠팡과의 아직 뭐 100% 보험료를 지불할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낮게 DB 손해보험 쪽에서 다운다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배당주, 특히나 이 보험 쪽의 모멘텀이 뭐냐면 지금 뭐 테이퍼링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 언제인지는 시기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할 때 채권 운용 수익률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종목을 봐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니즈가 크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좀 구매를 하고자 제가 원래 면허도 없었거든요. 자동차를 탈 이제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BMW, 버스, 서브웨이,
워크 맨날 이제 대중교통만 타고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사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이제 면허 이제 시험장에도 가고 하는데 야, 면허를 따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하고 지금 차를 없어서 못 사요. 차가 없어서 못 사. 그럴 지경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자동차를 새로 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부가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까지 우리가 파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하는 만큼 신규 보험 등록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DB손해보험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DB손해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쿠팡이 가장 큰 이슈였고 자, 손해율과 사업 비율의 안정성이 높다. 자, 이제 손해보험, 그러니까 이 보험사 중에서 DB손해보험이 가장 탄탄하고 안전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꼽았거든요. 왜?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결국 안전성이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율과 사업 비율 안정성이 높다. 정상화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가장 편안하다라는 거야. 가장 편안하다. 장기 위험 손해율 불확실성이 낮다. 장기 사업 비율 정체를 아쉬워하지 말라라는 거. 자, 그 다음 지금 자동차 손해율 하락세 지속되고 3년 만기 실손보험 갱신 주기가 지금 도래했다. 손해보험 갱신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 신규 이제 재가입률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판매 호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게 신규 모멘텀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볼게요. 자, DB 손해보험. 자, 일단은 PER 어때요? 자, 6배, 그 다음 PBR 마찬가지. 자산 대비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배당을 무려 4.5% 놔줍니다. 4.5%. 자, 실적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어때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장 전망치가 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영업이익 성장 전망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험사들 다 이제 실적 전망치를 살펴봤는데 DB손해보험이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내년 내후년에 적자로 막 갈 수 있을 만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도 있었는데 얘가 가장 탄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은 자, 주봉상 현재 보세요. 자, 큰 추세 마찬가지. 큰 추세상 하락 추세를 최근 상승 추세로 돌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추세 하단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 차례 들어와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들어와서 타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 추세를 그리라고 했죠. 추세를 딱 그었을 때 자, 일단 45,000원까지 혹시라도 눌리면은 이제 매집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부터 해가지고 45,000원에서 5만원까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는 6만원 이상 잡으시면 되겠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6만원 이상 분할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좀 보자면 아까 차트 안 봤죠? 일단은 자, 실적이 자, PBR 어때? PBR 0.77배 저평가. 그다음에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였는데 올해 엄청나게 크게 흑자 전환의 기대감을 잡고 있고요. 자, 차트 흐름 보시면 주봉상 추세 보십시다. 주봉상 추세. 자, 큰 하락 추세를 최근에 강하게 뚫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자, 추세 하단선 부근에 최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 모습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자, 22,000원 부근까지는 매집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매도는 어디? 여기 이제 추세 상단선 위로 3만원 이상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22,000원까지는 매집 가능하고 3만원 이상부터는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저평가 우량주는 이렇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준을 알려드렸고, 그 기준에 부합한 3개 종목 KCC, LG 디스플레이, DB 손해보험까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월이 오기 전에 바닥권에서 미리 사모으면 좋은 저평가 우량주 탑3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자유롭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기존 또 VIP셨던 분들은 또 영상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문의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활동했던 닉네임 달아주시면은 또 제가 기존 VIP 추천했었던 이제 종목들에 대한 후속 AS 리딩 계속 무료로 도움 드릴 거니까 기존에 VIP셨던 분들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강의와 함께 부자TV에서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부자TV 많은 또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이수빈 대표 또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매주 화목 오후 2시에 합니다. 가겠습니다. 뿅!